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지 모르겠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쉬고 싶은데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어떤 관계는 계속 신경 쓰이고 가족 사이의 감정은 더 민감해지고 마치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사람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70대인데도 누군가는 마음이 편안하고 표정이 여유로운데 다른 누군가는 늘 지치고 상처받고 힘겨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환경의 차이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지켜본 분들 가운데 평화롭게 사는 분들에게는 어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손절과 거리두기라는 지혜를 알고 있다는 것. 이 말만 들으면 손절이라니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그 나이에 관계를 끊고 뭐하러?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절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남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지친다든지 전화만 와도 마음이 무거워진다든지 같이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든지 나이가 들면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관계는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더 복잡해지고 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 회복 속도는 느려지는데 민감함은 오히려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오래된 감정이 쉽게 잊히지 않고 상대의 행동이 더 거슬리게 보입니다. 그러니 관계는 그냥 두면 좋아지는 나무가 아니라 가꾸지 않으면 얽히는 잡초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끊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지내는 게 낫지. 하지만 70세 이후의 인생은 누군가를 지켜주거나 희생하거나 맞춰주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지치지 않는 관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리, 내가 평온해지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지켜본 평온한 어르신들은 대단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를 잘하고 있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 단순하지만 이게 평안한 노년의 핵심이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새로운 친구를 억지로 만들 필요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도,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남겨야 할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기분을 반복해서 상하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불편함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놀라울 정도의 마음의 가벼움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 관계를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었을까? 제가 말하는 손절은 사람을 차단하거나 끊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지 않는 것, 불편함을 느끼면 거리를 살짝 두는 것,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대화를 줄이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 빈도를 낮추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지고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70세 이후의 손절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방치했던 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정말 그 사람이 문제였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든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였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 가족이면 당연히 이해해 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항상 다르죠. 그리고 그 다름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자식이 크고 나면 부모 마음을 이해하겠지. 나이 먹었으면 예전보다 말과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년의 스트레스 대부분이 생깁니다. 외로워서 더 기대고 싶은데 정작 그 기대가 우리를 더 미안하게 만들고 더 실망하게 만들고 더 상처받게 하는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가장 바뀌지 않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가장 고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들입니다. 저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 말투는 왜 저렇게 상처를 줄까? 저 사람 왜 늘 나만 힘들게 하지? 하지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사람은 바꾸려고 하면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도덕이나 인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마음이 느슨해지고 방어심이 풀립니다. 그제서야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꾸려고 하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기대가 너무 높아서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은 모두 내 생각만큼 다정하지 않고 내 기대만큼 이해심이 깊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만큼 의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만든 뒤 그 기준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들이밀죠. 가족이면 이 정도 해야지. 평생 같이 산 사람인데 이런 건 알아야지. 내가 힘든데 저 사람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하지만 그 기준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즉, 스트레스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혜 하나가 생깁니다. 기대는 줄이는 순간 분노가 사라지고 서운함도 줄고 마음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적당한 기대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과도한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태도는 노년의 관계를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바꿀 필요 없어. 그냥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자. 내 기준을 상대에게 요구하지 말자.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네. 놀랍게도 기대가 낮아지는 순간 관계가 편안해지고 상대가 하는 말에도 덜 흔들리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상대가 조금만 잘해도 고맙고
조금만 배려해줘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건 스스로를 위한 배려이자 나를 지키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건 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불필요하게 흔들리고 싶지 않다. 그 한 가지 결심만으로도 관계 스트레스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걸어두었던 내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대가 줄어드는 만큼 인생은 편안해지고 노년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해. 그렇다고 계속 집에 있자니 마음이 허전하고 70세가 넘어가면 관계도 줄고 일도 줄고 하루에 말하는 양도 줄어듭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조용한 시간만큼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만히 있는 뇌는 더 빨리 지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나이 들면 그냥 편하게 쉬면 되지 않나? 이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면 되지. 하지만 놀랍게도 뇌는 몸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몸은 쉬면 회복되지만 뇌는 쉬면 약해집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점점 둔해지고 감정도 더 무거워지고 사고도 단조로워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즉, 뇌는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노년은 무기력, 불안, 예민한 감정, 폭발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찾아오기 쉽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새로 뭘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손도 느리고 머리도 굳었는데 뭐가 되겠어. 배워봤자 어디에 쓰겠어.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배우는 목적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에 숨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갈망합니다. 낯선 것, 새로운 것, 처음 해보는 것, 해본 적 없는 작은 도전. 이런 것들이 뇌에게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살자.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은 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은데도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도 특별한 학력도 돈도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걸 즐기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네 산책길을 개척한다든지,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한다든지, 간단한 스마트폰 기능을 배운다든지, 낯선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한다든지, 조금 어렵더라도 도전해 본다든지,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뇌는 처음 해보는 행동을 만나면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나이를 묻지 않아요. 그저 움직이나 멈추나만 따질 뿐입니다. 배움과 도전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더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작은 변화와 작은 성취가 찾아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올라가고 마음이 밝아지고 외로움이 줄어들고 감정이 안정되고 삶에 활기가 생깁니다. 특히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작은 확신이 싹 틉니다.
이 작은 확신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젊을 때는 공부나 배움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면 70세 이후의 배움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쌓기 위한 활동, 배우는 것 자체가 하루를 재미있게 만들고 뇌를 깨우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사람을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내야 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 마음이 조금 더 괜찮아지는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많은데 뭐가 잘 되겠어. 옛날처럼 머리가 돌아가야 배울 맛도 나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건 빠르게 배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배워도 좋고 자주 잊어버려도 좋고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뇌는 속도보다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하루 한 가지라도 새로운 자극이 들어가면 뇌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변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뇌는 지금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발만 내디디면 뇌는 그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이런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제 나는 뭐 할 줄도 없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 괜히 집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수십 년 동안 일도 하고 온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도 어느 순간 스스로를 작은 사람처럼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들은 누가 한 걸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정작 스스로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나이 들수록 평생 살아온 가치는 잊혀지고 당장 못하는 것들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작아진 것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을 보면 정말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수많은 일, 견뎌낸 세월, 지켜낸 가족, 버텨온 책임감, 이런 건 스스로 별거 아니다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조금의 실수, 조금의 부족함, 조금의 느림, 이런 것들은 몇 배로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못하니까 도움받는 일이 많아지니 미안하고 남들한테 짐 될까봐 걱정돼.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점점 작은 존재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가정을 꾸렸고 삶을 유지했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버티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유난히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언제 봐도 자신감 있고 표정도 밝고 자기 삶에 만족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절대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도 이해하고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나이와 모습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이런 태도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보다 중요한 건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지.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이제 능력도 없고 나는 그냥 짐이야. 이런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작은 독 같은 말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 뇌도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말을 하면 뇌는 그 말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이 나이도 꽤 멋져. 살아온 세월이 내 값어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힘이 생기고 표정이 밝아지고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평생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거의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한 가지 말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자체가 이미 대단한 성취입니다. 가난을 버티고 병을 견디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 키우고 어른으로 역할하고 수십 년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삶일 수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그 가치를 잊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건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는 예전만큼 빠른 발걸음도 필요 없고 예전만큼의 체력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기면 관계도 덜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덜 상처받고 삶의 속도가 느려져도 편안해지고 하루가 더 따뜻해집니다. 나를 인정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년은 스스로를 누르며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지금도 괜찮다. 앞으로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